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은요, 이게 검사로는 이상이 없지만 불편 증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기능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가서 받는 진단 중에 아마 가장 흔한 병명 중에 하나가 이 신경성 위장병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그동안 만나온 신경성 위장병 환자 치료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이분은요, 신경 쓰면 왜 소화가 안 될까 하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 몸의 이 내장 기능은요, 자율신경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뇌에서 장기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음식을 섭취하면 스스로 이 소화액이 분비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부분은 배설이 되도록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슬프거나 근심이 있으면 자율신경이 위를 압박을 해서 위장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또 위산의 분비도 줄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위가 쉽게 늘어나면서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신경과민이 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감정이 곧 위장장애로 연결되면서 신경성 위장병이 발생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이분은요, 도대체가 내 맘대로 먹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위장치료 받으러 오셨던 분이에요. 32살 된 여자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분이 위장이 아주 약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조금만 신경 써도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어지러운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분을 진찰해 보니까 평소에 식사하는 양이 워낙 적어서 밥 반 공기도 안 먹는 아주 소식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로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면 식욕이 막 뚝 떨어져 가지고 그나마 먹던 것도 아무것도 못 먹는 분이고요. 그래서 억지로 약간 좀 먹게 되면 바로 체해 가지고 항상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좀 식사 좀 내 맘대로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내원할 때마다 뭐 침도 놓고 약침 치료도 하고 이랬는데요, 1년 내내 이 같은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는데 병원에서 뭐 검사 여러 가지 받아봐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분이 근본적인 좀 치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일정 기간 동안 한약과 또 주기적으로 약침 치료를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튼튼하게 되도록 근본 치료를 해드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그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니까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과항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뇌파소견이 있었어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식사량도 워낙 적은 분이어서 또 심한 영양 결핍, 그리고 에너지 고갈 상태였거든요. 이분을 신경성 위장병으로 진단을 하고요, 체질적으로 약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체된 기혈을 잘 순환시키도록 돕는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후에는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위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식사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잘 회복이 된 분입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어머니하고 같이 내원하셨던 대학생 23살 여자분입니다. 심한 변비로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변비만 심한 것이 아니고 소화장애도 너무 심해서 혹시 체할까봐 걱정돼 가지고 심한 변비로 숙변이 속에 꽉 찼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 보니까 체중이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23살인데 체중이 40kg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야위어 있었고요. 뭐 이대로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소화 기능이나 뭐 배변 기능 같은 거는 이렇게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기능을 해야 소화도 되고 또 변도 잘 보게 되는데, 이분의 경우는 원래 식습관도 좋지를 않아 가지고 편식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너무 예민해 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도 체하기 때문에 중고생 때는요, 이분이 시험 기간 동안 체할까봐 밥을 한 공기도 못 먹고 시험 보러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소화제 복용하는 걸로는 이렇게 신경 예민한 분 위장장애 치료할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됐다 악화됐다 이게 반복이 되고 또 대사순환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은 체질적으로 허약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 또 심리적인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한약 치료, 또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하고 순환을 돕는 약침,
이런 걸로 꾸준하게 치료를 해서요. 식사량도 늘고 또 체중도 회복하고 대학 졸업도 해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결국 이 신경성 위염은요, 신체화 장애 증상입니다. 신체화 장애란 게 뭐냐고요? 검사로는 이상이 없지만 불편 증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만성이 되는 질환을 통틀어서 신체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신경성 위염 환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속이 불편한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더 답답하다. 소화제 먹어도 소용없는데 정신과 약 먹으니까 소화가 되더라. 병원 가니까 신경 좀 쓰지 말고 살라고 하더라. 성격 고쳐야 낫는 병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경성 위염은요, 무조건 소화제, 위장운동 촉진제 이런 약물 복용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망가진 이 자율신경을 회복하고요, 허약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대사순환을 돕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신경성 위장병 있는 분들의 진료 사례 같이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 신경성 위장병의 원인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 함께 봤지요. 세 번째, 신경성 위장병은 신체화 장애의 일종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그리고 또 환자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